대전 한반야구장이 새로운 야구의 불꽃을 피울 파이터즈 파크로 재탄생한다는 소식은 스포츠 팬들에게 뜨거운 기대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첫 공식 개막전의 함성이 터지기도 전에 야구장 외벽에 그려진 미완의 벽화 한 점이 모든 시선을 잡아끌며 예측 불가능한 폭풍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벽화의 주인공은 바로 한화 이글스의 전설적인 감독이자 동시에 가장 논쟁적인 인물로 손꼽히는 김성군 감독이었습니다. 그의 벽화가 대전의 중심, 새로운 불꽃야구 전용 구장 외벽에 모습을 드러낸 순간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깊게 묻어두었던 과거의 기억이 소환되며 격렬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명의 감독을 기리는 것을 넘어 구단과 팬덤의 복잡한 역사, 그리고 한 스포츠 브랜드가 추구해야 할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김성군 감독 벽화 논란이 그토록 충격적이고 주목할 만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과거의 영광과 드라마가 한 공간에서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한화 팬들에게 김성군 감독의 재임 시절은 단순한 몇 시즌의 기록이 아니라 야신이라는 별명 아래 끌어올랐던 열정과 그 끝에 남겨진 깊은 상실감이라는 이중적인 감정으로 기억됩니다. 그의 지역 훈련과 빈틈없는 전술은 수년간 하위권을 맴돌던 팀에 두훈의 불꽃을 지폈고 팬들은 다시금 승리의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부임 첫 해인 2015년 팀은 68승 1무 75패로 6위를 기록하며 전년도 9위에서 큰 폭으로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주요 선수들의 혹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이는 장기적인 팀의 미래를 훼손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한화의 불펜 투수였던 권혁은 2015년 시즌 112이닝을 소화하며 무려 78경기에 등판했는데 이는 리그에서 가장 많은 경기 출장이었습니다. 또한 마무리 투수 박정진 역시 66경기에 출전하는 등 핵심 불펜 자원들이 한계를 넘어서는 투구를 감행했습니다. 팬들은 열광했지만 동시에 선수들의 어깨가 달아가는 것을 보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렇듯 김성군 감독의 벽화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 야신의 리더십 아래 쌓아올린 투혼과 그로 인해 입은 상처를 동시에 상징하는 아이러니한 기념물이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기리려는 듯한 벽화가 오히려 한때 팀을 응원하며 마음 졸였던 팬들에게는 잊고 싶었던 트라우마를 상기시키는 판도라의 상자가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디자인 결정이 팬덤의 깊은 심리적 층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사안이 눈길을 끈 것은 새로운 브랜드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시도와 과거의 유산이 빚어낸 예기치 않은 마찰입니다. 불꽃야구 전용 구장인 파이터즈 파크는 한화 이글스와는 별개의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리그를 위한 공간입니다. 기사에서도 언급됐듯 대전시와 스튜디오 C1, 국대라는 세 주체가 협력하여 대전의 새로운 명소이자 불꽃야구의 상징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젊고 역동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야심찬 프로젝트의 상징적인 공간에 새로운 리그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특정 인물의 벽화가 들어서는 것은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김성군 감독은 불꽃야구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강렬한 투쟁과 승부욕을 연상시키는 인물이지만 동시에 한화 이글스라는 기존 구단의 역사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벽화는 불꽃야구 리그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기는커녕 오히려 한화 팬덤의 복잡한 감정과 논쟁의 장을 새로운 리그의 출범 무대에 그대로 옮겨놓은 셈이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콘텐츠가 과거의 영광에 기대려는 위험한 시도였는지 혹은 단순한 실수였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마케팅과 브랜딩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컸습니다. 불꽃야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의 그림자에 가려질 뻔한 위기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번 벽화 논란이 빠르게 확산된 결정적인 배경에는 명확한 책임 소재와 소통의 부재가 낳은 행정적 무능이 있었습니다. 기사에서 대전시설관리공단은 벽화 허가는 했지만 시안을 받은 적 없다고 밝혔고 운영사인 국대 측은 전체 시안을 제출하지 못한 채 작업이 진행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프로젝트에서 얼마나 기본적인 절차적 안정성이 결여되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보통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 간이 협의와 승인 절차가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마치 한 팀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제각각 움직인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소통의 단절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팬들의 엇갈린 반응을 초래하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만약 모든 관계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시안을 공유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더라면 특정 인물의 벽화가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불꽃 야구의 첫 인상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중요한 시점에 이러한 내부의 불협화음이 노출된 것은 프로젝트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번째로, 이번 사건은 스포츠 팬덤의 역동적인 특성과 그 영향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과거에는 구단이나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팬들은 이를 수용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팬덤은 더 이상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표출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심지어는 구단이나 행정기관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주체가 되었습니다. 김성군 벽화 논란 역시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되어 순식간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며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팬들의 자발적인 의견 개진과 집단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국 관계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빠른 공식 대응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팬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방향을 수정하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은 앞으로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주체들이 팬덤의 의견을 단순히 참고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팬심은 단순한 돈을 넘어 그 어떤 마케팅 전략보다 강력한 브랜드 파워이자 동시에 언제든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벽화 논란은 새로운 콘텐츠가 이야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불꽃 야구는 단순한 경기가 아닌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를 표방합니다. 선수들의 성장 스토리, 치열한 승부의 드라마 등 흥미로운 내러티브를 통해 팬들의 몰입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이야기가 의도치 않게 한화 팬덤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논란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콘텐츠를 기획할 때 단순한 화제성을 넘어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김성군 감독의 벽화는 분명 강력한 이야깃거리를 제공하지만 그것이 가진 긍정적인 서사와 부정적인 서사를 모두 아우르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의도치 않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관계자들의 빠른 대응으로 벽화 작업은 중단되었고 새로운 시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는 결국 불꽃 야구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중요한 방향성을 결정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논란을 딛고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로 나아갈지 아니면 이 첫 번째 시행착오의 상처가 깊게 남을지는 앞으로의 행보에 달려 있습니다. 불꽃 야구의 진짜 파이터는 이제부터 시작될 새로운 야구의 서사를 만들어가는 관계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논란은 그 서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한 잊지 못할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